벌써 5월 넷째 주네요. 5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시사 스케줄을 쫙 정리해 주실 분, 주간 시사기상도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스케줄들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지난주에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IPEF. 네. 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합니다. 네. IPEF는 인도 태평양 영내 국가 간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 안보 플랫폼이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네.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견제에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죠. 오늘은 뭐 경남 봉화도 주목해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리는데요. 공식 추도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낭독을 하고요. 오늘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거든요. 네. 퇴임 이후에 첫 공식 일정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고 네. 민주당 지도부도 총 출동을 하고 특히 당정 주요 인사도 봉화로 내려갑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도 내려가는데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볼 일정 또 있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동안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가 됩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종료를 한 다음에 뭐 격리는 없앤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제부터 딱 종료하고요. 오늘부터는 없앤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한 달간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격리 의무화 해제를 해버리면 네.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었거든요. 아마 이걸 수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에 일본에서 쿼드 회원국 대면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쿼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협의체를 쿼드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뭐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인도, 호주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쿼드 가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이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미국이 부정적이에요?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쿼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이 바로 반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고려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이 한국의 참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약간 일본의 견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죠. 수요일에는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립니다. 특징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뿐만이 아니라 5대 그룹 수장이 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인 대회인데?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이건 뭐 있습니다. 상생의 의미인가요? 뭔가요? 아무래도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데다가 또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에는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죠.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김규현 후보자는 미국 통이고요.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모두 요직을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같은 경우는 북한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국통.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이거에 따라 좀 바뀌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네. 보통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사라든가 대통령 측근을 많이 기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통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목요일로 가보죠. 한국은행이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치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대폭 올려잡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오르게 되고요. 네.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3.1%였는데 무려 1%포인트가량 훌쩍 뛰게 됩니다. 4.1로. 아무래도 국제적인 고물가 이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특히 미국과 같은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받을 같습니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물가와 함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해서 내놓을 예정인데 네. 원래는 3% 정도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2%대 중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한은을 주목해 주시고요. 금요일로 넘어가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고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모두 별도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네.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게 되고요. 확진자 본투표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를 하게 되니까 네. 이거 잘 체크하셔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